사람들은 말합니다. 달이 가장 환한 밤엔 세상에 묻힌 것들이 다시 숨을 쉰다고요. 그리고 어떤 밤엔 먹을 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려옵니다. 슥슥. 마치 누군가 잊힌 운명을 종이에 붙잡아 두는 것처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영남 땅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던 야담을 바탕으로 달빛과 먹향모쌍에 얽힌 전설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영남 땅 한 고을에 이문명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본래 그는 글재주로 이름난 명문가의 자제였죠. 하지만 세상이 한 번 뒤집히면 문 한 칸의 바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그의 집안은 너무 빨리 배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쟁의 회오리에 휘말려 유배지로 끌려갔고 끝내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역적의 씨앗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다 해진 도포 한 벌, 부러진 검은고, 그리고 병든 어머니의 기침 소리뿐. 문명은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글을 읽어 무엇하랴, 돌을 닦아 무엇하랴, 세상은 애초에 듣지 않는데. 어느 늦가을, 문명은 마지막 남은 책 몇 권을 팔아 어머니 약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붉은 등불이 뒤로 멀어질수록 그의 어깨는 더 축 처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치에서 뒤집힐 때마다 문명은 마치 자기 삶도 그렇게 뒤집히는 소리를 듣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득하게 산 아래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얇은 연기처럼 발목에 걸리더니 조금 걷자 종아리를 감싸고 조금 더 걷자 무릎을 덮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길이 아닌데. 문명은 분명 평소 다니던 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나무가 겹치고 바위 위로 바위가 겹치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서 있는 듯 마치 누군가 같은 자리를 돌려 세우는 느낌. 문명은 뒤돌아 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은 마치 누군가 이끄는 듯 더 깊은 산으로 더 높은 고개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밤에는 절대 넘지 않는다는 고개. 귀공령. 이곳은 옛부터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달빛이 정수리에 꽂히는 밤, 귀공령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그림자부터 잃는다. 문명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림자, 내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 산짐승의 울음도 아닌 바람 소리도 아닌 어디선가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 슥슥 단단한 돌 위에 무언가를 갈아내는 소리였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 문명은 숨을 삼키며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가시덩굴을 헤치고 바위 틈을 지나
안개를 뚫고 들어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그 위에 정자 하나가 서 있었고 정자 주변으로는 수천 마리의 나비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며 조용히 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나비들은 날갯짓을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정자 안에서 들리는 건 오직 하나. 슥슥. 정자 안에는 눈썹이 휘장처럼 길게 늘어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느리되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벼루 위로 먹이 갈리며 흘러내리자 그 먹물에서 향이 났습니다. 먹에서 향이 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향이 어디서 맡아본 듯한 냄새였습니다. 가을 서리가 앉은 매화, 젖은 흘, 그리고 오래된 종이. 문명은 자신도 모르게 정자 앞으로 나아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길 잃은 과객이 옵니다. 이 깊은 밤에 어찌 홀로 그림을 그리십니까?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가는 것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네. 문명은 이 말에 목이 탔습니다. 소인 같은 사람을 어찌 여기로. 그 순간 노인의 붓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아주 낮게 문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문명. 문명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찌. 노인은 천천히 붓을 들어 벼루 옆에 내려놓고는 문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의 우물처럼 끝을 모를 만큼 깊었습니다. 10년 전 자네의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고개를 넘을 때도 나는 이곳에 있었지. 문명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그래서 그 인연이 자네에게로 흘러온 것이지. 문명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약속이라니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작은 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이 아니라 진한 먹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먹물에 담긴 향을 맡아보게나. 마시면 자네 눈이 열릴 것이네. 문명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자기 삶의 막막함이 그 먹물보다 더 검게 목을 조였습니다. 문명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먹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는데 이상하게도 속이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장육부가 시원해지며 귀공령의 안개가 눈앞에서 갈라지듯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뻗는 소리, 바위가 숨 쉬는 소리, 낙엽이 썩어 흙이 되는 소리, 심지어 멀리서 흐르는 물의 소리가 마치 사람의 말처럼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다. 잊지 마라. 문명은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매화 한 가지를 그렸습니다. 그 순간 정자 안에 봄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겨울로 기울던 산속에서 봄이 피어난 겁니다. 노인이 이번엔 폭포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문명의 뺨에 차가운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림에서 나온 물보라였습니다. 문명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노인은 낮게 웃었습니다. 붓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잊어버린 것을 다시 꺼내는 도구지. 그날 밤 문명은 노인의 곁에서 붓끝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자신을 데려온 것이라는 걸. 동이 틀 무렵 나비들은 한 마리씩 달빛 속으로 사라졌고 정자 주변에 남은 건 먹향과 서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명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내가 그린 무영탑 위인 달이 있네. 문명은 보따리를 받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보는 이마다 제각기 다른 풍경을 보여줄 것이네.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조상의 얼굴을 볼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 죄를 볼 것이며, 어떤 이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보겠지. 문명이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것을?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아직 가난하지만 탐욕을 모르는 자가 아니네. 중요한 건 탐욕을 이길 수 있느냐지. 그리고 노인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그림을 팔면 자네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네. 다만 10년이 되는 날,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와야 하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자네의 영혼은 먹물 속에 갇혀 영원히 무영탑의 그림자가 될 것이야. 문명은 숨을 삼켰습니다. 70년이라.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무영탑은 그림자조차 붙잡히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지. 문명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가 꺼낸 그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지방의 부호 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값에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부호가 갑자기 벼슬길이 트였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선비가 내놓은 그림, 운을 여는 그림이라더라. 그림은 손에서 손으로 값이 3배, 5배, 10배로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림의 소문은 한양까지 올라갔고
권세가들이 사람을 보내 문명을 불러들였습니다. 문명은 자기 실력으로 세상을 다시 잡은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만든 흐름 위에 자기가 올라탄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도 사람은 올라타면 내려오기 싫어합니다. 문명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먹고 기침이 잦아들었고, 문명은 더 좋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구나.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묘했어.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되더군요. 문명은 어느새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밥 한 숟갈도 남에게 나눠주던 사람이 이제는 하인에게 소리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점점 더 깊은 장롱 속에 숨겨졌습니다. 문명은 약속을 떠올릴 때마다 밤마다 땀을 흘렸습니다. 10년이 되는 날 다시 귀공령으로 그곳엔 먹을 마시게 하던 노인이 있고 무영탑이 있고 영혼을 가두겠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문명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굶어 죽기 직전이라 미쳤던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림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나. 약속을 일주일 앞둔 밤. 문명은 결국 장롱 깊은 곳에서 무영탑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림은 처음보다 더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종이 한 폭인데 마치 탑 하나를 들어 올리는 듯한 무게. 문명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림 속 탑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돌아와, 약속 지켜. 문명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방 안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사방에서 검붉은 먹물이 피처럼 번져 나오는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먹물이 바닥을 타고 올라와 문명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림 속 탑의 문이 열리고 안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림자들은 말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문명의 귀를 찢었습니다. 문명은 비명을 지르며 그림을 내던졌고 먹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문명은 알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약속한 날, 문명은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문명은 새벽에 일어나 비단 옷을 벗었습니다. 대감의 관복 대신 낡은 도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듯이 문명은 산을 올랐습니다. 귀공령으로 가는 길은 그날따라 더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손끝은 얼어붙었고 눈앞에는 안개가 다시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이 그래, 너는 올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듯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자리, 정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허물어져 가는 바위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비도 없고 달빛도 어딘가 흐렸습니다. 문명은 무영탑 그림을 펼치고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당신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문명은 숨을 삼키고 말했다. 이제 이 그림을 돌려드릴 테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 바위 틈에 서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노쇠했고 어깨는 조금 더 굽었고 눈썹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문명은 놀랐습니다. 어르신 왜?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왜 늙었냐고 묻고 싶은가? 노인은 문명의 손에서 그림을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의 욕망을 먹고 자라네. 자네가 세상에서 부귀를 누릴수록 나는 이곳에서 더 늙어갔지. 문명은 숨이 막혔습니다. 제 욕심이 어르신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지. 노인은 그림을 펼치죠. 무영탑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돌아왔구먼. 문명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처음으로 깊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완성이네. 노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피를 찍은 손가락을 그림 속 무영탑 꼭대기에 톡 하고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림 속 탑이 종이 위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더니 바위굴 밖의 산맥보다도 더 크게 현실 위로 떠올랐습니다. 탑은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달빛이 탑에 닿았는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문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약속을 지킨 대가로 세상에서 얻은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노인은 탑의 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려는 것이네. 탑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서서 먹향이 바람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노인은 문명을 데리고 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명은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문명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다음 날, 문명이 산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인들이 급히 사람을 모아 산을 뒤졌습니다. 그들은 바위굴 근처에서 문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은 건 오직 바위 위에 놓인 그림 한 폭뿐. 사람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펼치자 그 안에는 무영탑 아래에 매화가 피어 있었고 두 명의 선비가 정답게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분명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의 얼굴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림은 나라의 보물이 되었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림 속에서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욕심이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함부로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낮게 속삭일 뿐이었죠. 달빛 아래먹으로 맺은 인연은 끝내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지금도 영남의 어느 산골에선 달이 맑은 밤이면 귀공령 어딘가에서 먹을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슥슥 잊혀가는 것을 붙잡아 두는 소리.